안녕하세요. 아임 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건강 상식들 중에서 고혈압, 혈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 아니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짜게 먹지 마세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금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됩니다 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아마 짜게 먹는 게 혈압과 연관이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 음식 먹지 않기 위해서 국물을 먹지 않는다던가 뭐 김치 종류들도 좀 많이 삼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짜게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옛날 얘기들이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중간에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들도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 말미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 말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삼투압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투압. 이 지금 양쪽에 A, B 이렇게 나뉘어 있고 가운데는 반투각성막, 물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입자라든가 이런 굵은 것들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이런 막이 있을 때, 양쪽에 똑같이 물이 있을 땐 괜찮은데 한쪽에만 소금을 톡톡톡톡 쳐요. 이렇게 요 덩어리들 보이시죠? 이렇게 소금을 톡톡톡 치면 이 B 쪽에는 소금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 소금의 농도가 올라가 있는 영역과 소금의 농도가 낮은 영역이 나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A에 있던 물이 저절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쪽의 물의 양이 실제로 더 많아지는, 그러면서 농도를 맞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혈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잰다 그러죠. 나트륨, 소금을 먹고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를 재면 역시나 혈중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중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아까 반투각성막에서 살펴봤듯이 이쪽 혈관 안쪽에 있는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혈관을 빵빵하게 뚱뚱하게 만들어요.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곧 혈압이니까 짠 걸 먹으면 혈압이 높아져요 라는 말은 사실이죠.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연구 결과들도 소금의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혈압이 점점 높아집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저염식을 하세요, 소금 섭취량을 줄이세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꾸준하게 홍보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의 혈압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금을 섭취량을 제한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봤더니 심혈관 계통 발병률이 소금을 제한하면 낮아진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라는 캠페인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금 섭취량을 줄였던 분들 아니면은 저염식 혹은 극단적으로 무염식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심혈관 계통 질환이 증가하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제이커브. 실제로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라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 적은, 굉장히 적은 양의 소금조차 섭취하지 않는 그룹들 있잖아요.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심혈관 계통 질환 발병률이 높아져요. 사망률도 높아지고 오히려 더 많이 높아져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무작정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소금의 섭취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막연하게 가이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소금에서 나오는 그 나트륨 있잖아요. 그 나트륨의 섭취량과 칼륨의 섭취량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세포막에서도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나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재흡수할 때도 나트륨의 재흡수 되는 거를 칼륨이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 섭취량이 너무 적어도 나트륨 흡수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 속에 나트륨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여기는 소디움, 포타슘,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심혈관 계통의 질환의 발병률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인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소금의 섭취량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저염식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비율을 조절을 해서 잘 균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었던 날이라면 좀 짜게 먹은 날이다 싶으면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들의 섭취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죠.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금치 같은 엽채소들, 그리고 과일 중에선 바나나, 그리고 감자 이런 거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채에 약간의 소금을 쳐서 볶아서 먹는, 저희가 먹는 반찬이잖아요. 시금치를 약간 데쳐가지고 거기에 소금 간하고 기름 넣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묻혀서 먹는 시금치 나물, 저희가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을 해서 먹는 반찬들이 얼마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반찬들 얼마나 건강한 음식들이에요. 혈압의 입장에서 보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 짜지 않게 간을 해서 먹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건강한 음식들이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먹는 반찬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 뻔한 음식들이 혈압에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들이었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상 결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혈압이 있는 분들 혹은 짠 음식을 먹는 분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너무 짜게 먹는 건 여전히 안 좋아요. 특히나 고혈압이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장질환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너무나 짜게 먹는 것, 간을 봤을 때 이미 좀 짠데 하면 이미 너무 짠 거예요. 그리고 라면 국물을 먹는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금지예요. 여전히 금지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먹는 분들은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여전히 많이 섭취해야 된다. 소금의 섭취량도 물론 적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륨을 섭취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신장 질환자,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신장 카페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나트륨 섭취량 물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미 고혈압이 어느 정도 중증 단계 이상에 있어서 약을 통해서 반드시 조절해야만 하는 분들이라면 치료하고 계신 선생님과 면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시기를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일단 저염식이라든가 무염식 이런 것들을 이게 건강식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한테 약간은 좀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